5월에 펼쳐졌던 5경기에서 단 한 차례도 패배하지 않았던 두 팀. 과연 여름을 맞이하는 6월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2022 K3 리그 15라운드 화성FC와 파주시민축구단의 경기 화성 종합보조구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익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백현기 해설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5월은 푸르구나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두 팀은 결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대로 양 팀이 굉장히 좋은 5월달을 보냈거든요. 특히나 오늘 홈 경기를 치르는 화성FC 같은 경우에는 최근 7경기 무패를 기록하고 있고 파주 같은 경우에도 5경기 무패거든요. 네. 순위표에서 나오지만 양 팀이 최근 가장 좋은 분위기를 걷고 있는 두 팀이라고 할 정도로 또 승점도 같은 만큼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 모두 승점 22점. 위치는 조금 다릅니다. 화성이 4위고요. 파주시민축구단이 5위인데 지난 어제 경기였죠. 어제 경기에서 시흥과 창원이 승리를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또 창원과 시흥 1, 2위 팀이 나란히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두 팀이 조금 더 승점 차를 좁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늘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에 앞서서 양 팀의 선발 라인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홈팀입니다. 화성FC의 11명을 소개해드리죠. 김진영 골키퍼, 구대엽, 카를로스 알베르토, 김성환, 장영우, 김민식, 공용훈, 김성주, 김재민, 이인규, 김효기 선수가 출전합니다. 최근 화성에서 가장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정지용 선수가 오늘 경기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오늘 경기 김재민 선수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데 첫 선발 출전이거든요. 네, 김재민 선수 활약이 오늘 경기 관건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이은노 감독이 이끌고 있는 원정팀 파주시민축구단의 11명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민성 골키퍼, 전우람, 문진용, 김승찬, 이상엽, 류승범, 정호영, 이준원, 성정윤, 광래승, 김도윤 선수가 출전합니다. 파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경기 김도윤 선수가 최전방을 담당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도윤 선수가 시즌 초반에 4골을 몰아치면서 파주시민축구단의 승리를 어느 정도 견인을 했었는데 네, 최근 득점이 없거든요. 그렇죠. 김도윤 선수가 터져야만 파주 같은 경우에도 무승부 그 이상 승리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심판진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원섭 주심, 손상수 1부심, 김동민 2부심, 황대주 대기심, 이렇게 총 4분께서 오늘 경기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5월 한 달 정말 이 두 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홈팀 화성FC는 이 득점력과 실점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좋고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 득실 밸런스가 어떻게 보면은 이 나중을 가서 시즌 막판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득점도 굉장히 좋고 실점도 그래도 13실점을 할 만큼 화성FC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5월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 역시 실점이 정말 적은 팀이긴 하지만 이 득점력은 말씀을 해주신 대로 좀 회복이 돼야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어떻게 보면 파주와 화성 이 두 팀이 약간은 컨셉이 달라요. 네, 화성이 공격이 좋다면 파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수비가 굉장히 좋은 팀이거든요. 그렇죠. 창원과 더불어서 최소 실점 11실점만을 기록하고 있는 파주시민축구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전적에 있어서도 두 팀은 지난 시즌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 팀이 2무를 기록했습니다. 파주와 화성 나란히 또 1대1 무승부를 거뒀고 그만큼 이 양 팀이 백스리를 기반으로 하는 이 양쪽 윙백 측면을 공격하는 스타일을 가진 팀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 경기 어떤 팀이 이 포인트를 다른 곳에다 줄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또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파주시민축구단의 모습도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 경기 일단은 흐린 날씨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선수들이 흐린 날씨지만 그래도 선선하기 때문에요. 선수들이 또 컨디션을 유지하고 좋은 경기를 펼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파주시민축구단이 또한 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작년 시즌에 이어서 올 시즌에도 역시 원정 경기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패가 없습니다. 네. 총 8경기 중에 2승 6무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경기 또 파주시민축구단이 원정 경기를 떠나왔단 말이죠. 그 기분 좋은 징크스 오늘 경기도 파주 입장에서는 이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전반전이 잠시 후면 펼쳐지게 되겠고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일단 정지용 선수와 오늘 조동건 선수 그리고 수비 쪽에 김경민 선수가 출전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앞선에서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화성 입장에서는 이 김재민 선수가
선수가 오늘 경기 정지용 선수를 대신해서 출전을 했고 또 수비 위치에서는 김경민 선수도 경고 누적 때문에 못 나온단 말이죠. 네. 그 위치에 또 구대엽 선수가 자리를 대신하겠는데 이 두 선수 구대엽과 김재민이 최근에 그렇게 많은 경기를 치르진 않았거든요. 두 선수들이 얼마나 또 좋은 폼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5월 한 달 정말 안정적인 모습들 그리고 득점과 실점의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두 팀의 15라운드 대결. 사실 이 두 팀이 지난 시즌에는 말미로 갈수록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화성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1위까지 찍었단 말이죠. 네. 하지만 또 막판으로 갈수록 순위가 내려갔고 파주 같은 경우에도 아쉽게 작년 시즌은 10위로 마무리했습니다만 이번 시즌 또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15라운드 주심의 휘슬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파주시민축구단, 오른쪽 화성FC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래승. 자, 역시나 화성FC가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을 가져가는데요. 화성이 이번 시즌에 또 가장 좋아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공격진에서 굉장히 또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하면서 상대 빌드업을 방해하는 전술이 이번 시즌 중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팀 모두 또 3백을 오늘 또 들고 나왔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오늘도 역시나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성도 이번 시즌은 거의 백3로 일관을 하고 있고 파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백4를 사용했지만 올 시즌은 백3로 전환을 했거든요. 네. 양팀 모두 양쪽 윙백이 그만큼 또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측면 김승찬입니다. 가운데로 조금 짧았어요. 올라옵니다. 끌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전달. 네. 양 팀의 공격 템포가 전반전 초반 상당히 빠른데요. 좋은데요? 오른쪽 측면입니다. 그대로 꺾어줍니다. 굴절이 됐어요. 좁은 공간 다시 한번 압박. 네.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초반부터 일단은 양팀이 물러나지 않고 앞쪽으로 한 번에 다이렉트한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네. 광래승의 크로스는 정확하지 않았고요. 양 팀 모두 일단 전방 압박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화성과 마찬가지로 파주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앞쪽에서부터 볼을 다루려 하고 있고요. 네. 가운데로 왼쪽으로 갑니다. 반대편으로 전환하고 있는 파주시민축구단. 네, 오늘 경기 광래승 지금 볼을 잡은 광래승 선수가 오른쪽 스토퍼로 나서면서 원래는 공격수 자원이거든요. 네. 하지만 또 지난 시즌부터 수비로 활약을 해주면서 파워 있는 수비를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정말 이 지난 시즌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파주시민축구단이 이 선수단 구성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파주시민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K4 리그에서 이제 오랜 기간 있다가요. 네. 작년에 K3 리그로 승격했습니다. 김도윤의 슈팅은 막혔습니다. 또 그런 부분은 또 이은노 감독의 지도력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가운데 돌파 시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대로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에서 이은노 감독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K3 리그나 K4 리그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1, 2년 단기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네. 말인즉슨 시즌을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스쿼드가 바뀐단 말이죠. 그렇죠. 선수 수급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매 시즌마다 거의 바뀌는 스쿼드임에도 불구하고 파주 같은 경우에는 그 조직적인 압박 축구 그 스타일이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윤호 감독이 또 그런 색깔 있는 축구 그리고 선수들을 장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또 좋은 감독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한번 보냈고요. 태클로 막아냈던 문진용 선수입니다. 확실히 지난 시즌의 파주시민축구단은 이 팀만 이 파주만의 그런 팀 컬러를 확실히 갖고 있었잖아요. 네. 또 양쪽 윙백들의 빠른 압박 그리고 빠른 공수 전환이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인규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뒤쪽으로 공용훈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전우람 선수를 응원하는 댓글도 올라왔고요. 네. 짧게 던져줍니다. 김효기. 오늘 경기 김효기 선수의 활약도 필요해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 화성의 톱3에는 최근엔 정지용, 이인규 그리고 김효기 선수가 화력을 뽐냈거든요. 네, 하지만 오늘 경기는 이 정지용 선수가 빠지다 보니까 이 김효기 선수의 역할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문진용이 길게 걷어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인규와 김효기 같은 경우에는 각각 센터포드와 왼쪽 윙어를 역할을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순간적으로 이 투톱처럼 김효기 선수가 조금 더 올라오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또 스위칭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네. 위치 변화를 가져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바로 그 부분이 화성FC의 이번 시즌 공격 전술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각선 길게 뽑아줍니다. 나가지 않았고요. 하지만 휘슬로 정정이 됐습니다. 지금도 카를로스의 한 번에 찔러주는 롱패스였는데요. 네,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군요. 박민선 골키퍼. 네, 오늘 경기 확실히 4위와 5위 그리고 더군다나 승점이 같은 두 팀인 만큼 초반에 약간은 신경전과 탐색전을 벌일까 싶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또 맞불을 놓으면서 초반부터 좀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네요. 네, 사실 올 시즌 이 승점 차이가 중상위권부터 중하위권까지 네, 정말 차이가 안 나잖아요. 진짜 치열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보통 이 시즌 중반으로 갈수록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는데 이번 시즌만큼은 또 그런 윤곽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10개의 팀이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중원 쪽에서 성정윤 가운데로 이준원이 반대편 전환합니다. 좋은 전환입니다.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접어둡니다. 류승범 이상엽에게. 자, 기본적으로 이 파주가 빠른 속공을 전개를 하지만 쉽게 상대 진영에서 볼을 잃는 장면은 많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곧바로 전방 압박 네. 시도합니다. 또 이렇게 볼을 뺏기자마자 바로 압박을 해서 상대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플레이가 비단 오늘 경기뿐 아니라 이번 시즌 내내 파주가 보여주는 축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선에서 이렇게 또 압박을 또 가져가기 때문에 네. 실점에 대한 부분도 정말 최소화하면서 경기를 펼치고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재압박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플레이거든요. 네, 그리고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측면으로 돌려줍니다. 올라와 있어요. 류승범 박스 안쪽입니다.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네. 곧바로 전방 압박 걷어냈고요. 화성FC 오늘 다시 승리 시작합시다. 오늘도 화이팅. 또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김재민이 왼쪽으로 이인규에게 살려냈습니다. 가운데로. 자, 역시나 파주가 이 공격하다가 또 수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전환을 했습니다. 네, 9대0. 확실히 지난 시즌과는 다르게 올 시즌에는 이 빌드업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네. 역습 기회. 습니다 오른쪽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공격 숫자는 3명입니다. 성정윤 스텝 오버 들어옵니다. 슈팅! 오호! 네. 김도윤의 머리에 닿았습니다. 성정윤 선수 역시 왼발을 잘 쓰는 선수기 때문에 스텝오버를 통해서 상대의 밸런스를 일단은 무너뜨렸고요. 네, 그리고 왼발 슈팅이 일단은 김도윤 선수의 머리까지는 도달했지만 살짝 빗나가고 말았네요. 사실 파주에서는 이 두 선수가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성정윤 선수가 종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오는 횡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때 위력적인 선수거든요. 그렇죠. 한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던 파주 시민축구단. 그리고 앞서 헤더 슈팅을 시도했던 김도윤 선수가 사실 파주 입장으로서는 좀 터져줘야 하거든요. 네, 현재 최다 득점 4골을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약간은 좀 주춤하는 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파주가 승리를 위해서는 김도윤 선수가 터져줘야 됩니다. 경기 시작 전에도 백현기 해설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초반 4경기 이후에는 득점이 없거든요. 네. 물론 올 시즌 FA컵을 포함해서 지난 시즌보다 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김도윤 선수가 확실히 앞에서 해줘야겠죠. 그렇죠. 지난 시즌부터 사실 파주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이 넘버 9 최전방 스트라이커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네, 어느 정도는 이 김도윤 선수가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싶었지만 그래도 초반보다는 지금 그래도 폼 자체는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류승범이 공을 따냈습니다.
자, 역시나 류승범 선수는 이 반대발임에도 불구하고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에 또 다재다능한 선수고요. 네, 오늘 경기 왼쪽 윙백으로 출전하고 있습니다만 순간적으로 중앙 미드필더까지 또 좁혀 들어오면서 빌드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성환, 화성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돌아서는 네. 과정,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어느새 또 화성은 김재민과 김효기가 위치를 바꿨습니다. 네, 계속해서 스위칭 플레이를 하면서 일단 상대 수비를 교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시즌 내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본래 이 오른쪽에는 정지영 선수가 위치를 합니다만 오늘 경기는 또 김재민 선수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카를로스, 사실 화성의 톱3는 정확한 위치가 사실 무의미해요. 네, 경기 내내 계속해서 스위칭을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또 그런 부분들이 잘 훈련이 돼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 이 두 팀의 맞대결은 창과 방패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김재민 가운데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이인규 네. 넘어집니다.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고요. 자, 지금은 이윤규 선수가 상대 수비 다리 사이로 볼을 빼보려 했는데 네. 속지 않았고요. 자, 지금은 김도윤 선수와 네. 김성환 선수의 경합이었는데요. 자, 일단은 이 장면은 화성의 공격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주심은 발에 대한 도전보다는 공을 향한 태클이었다고 판단을 했고요. 네. 김성환 선수도 다행히 일어났고, 사실 김성환 선수가 정말 화성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지난 경주한 수원과의 경기에서도 약간은 애매한 판정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좋은 수비를 보여줬고요. 네. 사실 지난 경주한 수원과의 경기에서 화성은 약간은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2대0을 앞서고 있었습니다만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추격의 발판을 허용했고요. 네. 사실 김성환 선수가 선발로 복귀했을 때부터 이 연승 행진이 이어졌었거든요. 그렇죠. 네. 짧게 내줍니다. 네. 이인규 돌파 시도 박스 안쪽에서 접어놨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물러납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에서 헤더. 네. 오호, 잡아내고 있는 박민선 골키퍼입니다. 올 시즌 전 경기 선발 출전을 하고 있는 박민선 골키퍼. 네, 화성은 지금처럼 이렇게 높은 크로스보다는 낮고 빠른 크로스를 조금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중앙에 위치한 이인규 선수도 타겟형 스트라이커라기보다는 휘저어주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제공권 싸움이 이어지게 된다면 파주가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박민선 짱, 파주 화이팅. 또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짱이라는 단어 상당히 오랜만에 듣습니다. 앞서서 또 박민선 골키퍼의 좋은 판단이 있었습니다. 네. 네. 사실 단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그렇죠. 사실 저 단어가 그리고 굉장히 또 의미하는 바가 크고요. 네, 저만한 단어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반대편으로 길게 뿌려줍니다. 파주의 공격으로 이어지는데요. 정우영이 뒤쪽으로 측면으로 갑니다. 네. 김승찬 좁은 공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자, 파주가 확실히 공을 잘 지킵니다. 그리고 한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이렇게 앞쪽에서 움직여주는 선수들의 플레이도 좋고요. 네, 높게 띄워 보냈습니다. 박스 안쪽 골키퍼 나왔어요. 네. 펀칭. 곧바로 전방 네. 압박. 자, 오늘 경기 초반 성정일 선수의 활약이 조금 괜찮은데요. 그렇죠. 발놀림이 가벼워 보이고요. 지금도 이 파주 같은 경우에는 이 전방 압박을 워낙에 강하게 넣다 보니까 화성이 좀처럼 이 빌드업을 통해서 나오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양 팀에게 있어서 이 승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 팀 모두 전방 압박을 계속해서 시도를 네.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또 한 번 갔어요. 또 한 번의 압박. 자, 화성이 일단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긴 합니다만 끝까지 빌드업으로 풀어나가고 있고요. 네. 자, 지금도 파주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간 거죠. 화성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중앙 쪽에 이상엽과 이준원을 필두로 하는 빌드업이 전개가 돼야 공격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네.
그 두 선수에게 지금 중앙 쪽으로 볼이 배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클리어링을 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파주는 이 후반전에도 이 모습들이 이어지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자, 원터치로 떨궈줬고요. 류승범이 내줍니다. 김도윤 네. 밀어줍니다. 뒤쪽에서 컨택이 있었습니다. 김진혁 골키퍼. 화성은 기본적으로 오늘 전반전 양상을 보게 된다면 빌드업을 위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와 반면에 이 파주는 굉장히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쪽에서 공이 없을 때 최대한 상대 빌드업을 방해를 하면서 실책을 유도하고, 네, 그리고 그쪽에서 나온 찬스를 한 번에 슈팅까지 연결하는 패턴을 전반전 내내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승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승리잖아요. 그렇죠. 축구는 사실 이 스코어로 말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 양 팀의 패턴이 조금은 다르지만 그만큼 또 재미있는 경기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반전 15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양 팀의 에너지 레벨은 상당합니다.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갔고요. 파주극장 오늘도 살며시 오픈해 봅니다. 또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극적인 경기를 굉장히 많이 펼쳤죠. 네, 파주가 원정에서 패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질 경기를 비기는 경우가 이번 시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또 그런 경기들이 대부분 또 막판에 후반 추가 시간에 골을 넣는 장면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은노 감독도 재작년에 이제 K4 리그에서 승격을 해와서 작년부터 K3 리그에 뛰지 않습니까? 네, 사실 작년부터 뭔가 큰 성적, 높은 성적을 기대하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어린 선수들을 꾸준히 육성하면서 순위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포부를 밝힌 바가 있거든요. 네, 또 그런 이제 계획들이 조금씩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용훈 오른쪽 넓은 공간으로 갑니다. 장영우 다시 한번 밀어내고 있는 류승범. 말씀을 해주신 대로 또 선수들이 이 이은노 감독의 또 지시에 따라서 잘 움직여주고 있고요. 네. 자, 지금도 일단 끝까지 수비를 해주면서 공격을 다시 가져오고 있는 파주고요. 네, 김혁기 선수가 이 전반전 초반에 오른쪽 윙어로 뛰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이 후반기에 화성 FC로 합류를 하면서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를 네. 보여줬던 김효기 선수인데요. 조동건과 김혁기 이 두 명의 공격수 라인이 정말 화성 FC의 든든한 힘이었죠. 네, 전방으로 길게 갑니다. 구대엽 김성주. 화성FC의 또 올 시즌 새로운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김성주 선수. 상당히 날카로운 움직임과 함께 왼발 능력을 갖고 있죠. 네. K리그 1 인천과 포항 등 굉장히 또 잔뼈가 굵은 선수고요. 네, 빠져나왔습니다. 김재민의 돌파 빠릅니다. 좋아요. 김재민 본인이 직접 갑니다. 네. 박스 안쪽 뒤쪽에서 슈팅! 원더골을 터뜨립니다. 화성FC. 와, 지금 흘러나온 딱 그 공간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 왼발 슈팅으로 꽂아 넣고 있는 화성 FC입니다. 그렇습니다. 답답함에 혀를 뚫었던 김민식의 엄청난 중거리 득점. 스코어 1대0입니다. 와, 정말 벼락 같은 중거리 슈팅이고요. 김민식 선수가 종종 이렇게 외곽에서 중거리 슈팅을 자주 시도하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흘러나온 공 정말 마음 놓고 때렸는데 그 구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빨랫줄을 낮게 걸어놓은 것처럼 네.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와, 정말 이 골은 이번 라운드 그리고 이번 시즌 통틀어서 베스트골 후보에 들을 것 같고요. 네. 화성FC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오늘도 역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즌 이 김해시청 축구단에서 풀백으로 보통 활약을 했던 김민식 선수였는데 이번 시즌 화성 유니폼을 입고 나서는 이렇게 중앙 쪽에서 활약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또 중앙 쪽으로 포지션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공격적인 본능이 완전히 지금 만개한 김민식 선수입니다. 사실 이 풀백으로 뛰는 선수들이 가운데 쪽에서 뛰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올 시즌에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고 있는 김민식 선수입니다. 양팀의 스코어는 1대0이 됐고요. 파주가 상당히 수비를 잘 하고 있다가 네. 이 슈팅 한 방에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파주가 딱 슈팅 한 차례를 허용한 그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죠. 저런 슈팅이면 어쩔 수가 없죠. 정호영, 류승범. 일단 파주는 수비를 단단히 하고 있음에도 일격을 맞았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 분위기가 처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광래승이 박스 쪽으로 붙여줍니다. 그대로 흘러갔어요. 처리한 공 높게 떴습니다. 카를로스 헤더. 자, 하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파주 시민축구단은 원정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선제골을 허용하더라도 결국에 무승부 그리고 승리까지 가져간 경험이 많거든요. 네, 이번 시즌 또 파주 시민축구단은 쉽게 지지 않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또 일단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만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실 지난 경기에서도 정말 극장골을 만들어냈잖아요. 네.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문진용의 반칙. 자, 그래도 일단은 파주는 한 골을 허용했습니다만 플랜 자체를 막 수정하진 않고요. 네. 본인들이 준비한 패턴을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겠고, 반면에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사실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정지용 선수와 조동건 선수가 앞쪽에 없다 보니까 이 공격 쪽에서 한 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문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경기 조동건 선수는 명단에서 제외가 됐고 네, 김효기 선수가 어쨌든 이 역할을 해줘야 될 텐데 또 김효기, 이인규가 아닌 김민식 선수가 일단 혀를 뚫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축구에서 가장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앞쪽에서의 득점이 터지지 않았을 때 이 다른 선수들의 활약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득점원이 있게 된다면 팀 차원에서도 리그 전체를 풀어갈 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네. 김진영 골키퍼 전방으로 길게 보내줍니다. 가운데로 길었습니다. 카를로스. 다시 한번 카를로스가 받습니다. 선제골이 들어간 이후에 조금은 여유가 생긴 화성FC고요. 파주 화이팅, 문진용 화이팅. 해설위원들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요. 또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또 좋은 중계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네. 말씀을 드리자마자 김도윤 선수의 강력한 왼발 슈팅이 있었습니다. 김도윤 선수 역시 한 방이 있죠. 네, 지금도 일단은 화성FC의 빌드업 장면에서 실책이 나왔고 파주가 정확하게 이 공만 건드리면서 스틸을 했거든요. 네. 자, 김도윤 선수가 네. 정말 얼마나 본인이 답답하겠습니까? 김도윤 선수도 정말 본인이 가장 답답할 겁니다. 네, 이 마지막 골이 4라운드거든요. 그렇죠. 자, 뒤쪽으로 한 번에 흘러갔습니다. 김재민. 일단 김재민 선수의 속도를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는 화성이고요. 네. 김성주 측면에서 띄웠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휘슬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오늘 첫 선발 출전인 김재민 선수인데 몸놀림이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 쪽에 위치한 이인규 선수가 이렇게 도와주러 나올 때 순간적으로 파주의 센터백이 끌려 나오는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바로 그 틈을 김민식이나 혹은 공용훈 선수와 같이 이선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공간을 활용하게 된다면 더 좋은 찬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어느 팀마다 확실한 주전이 있습니다만 첫 출전을 하거나 많은 출전을 하지 않은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인다는 것은 이 리그 전체를 봤을 때도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네. 감독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죠. 그렇죠. 김성주의 프리킥 날카롭게 반대편으로 갑니다. 네. 잡아놓고 띄웠습니다. 헤더. 이인규 두 명 사이 자신감 있게 한 차례 물러났고요.
김민식의 네. 패스 차단이 됐습니다. 자, 지금도 김민식 선수가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 끊기긴 했습니다만 자신감 있는 시도였고요. 네. 파주가 약간은 선제골을 허용하고 나서는 약간 수비 블럭 사이사이에 공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김성주 감아줍니다. 박스 안쪽 오호. 네. 자, 역시나 이번에도 날카로운 프리킥이 크로스가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 약간은 주춤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박민선 골키퍼가 재차 슈팅 찬스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네. 카를로스 헤더. 역시나 이번에도 전방 압박 시도하고 있는 파주. 사실 경기 초반 경기 운영 자체를 보게 된다면 파주가 경기를 굉장히 잘 풀어왔거든요. 그렇죠. 전방 압박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리고 파주 시민이 워낙에 압박 강도가 높다 보니까 화성이 빌드업 자체를 잘 시도를 하지 못했는데 네. 선제골이 모든 걸 바꿔놓고 있습니다. 김재민 다리 사이 공략. 자, 오늘 경기 김재민 선수가 초반부터 본인의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지용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하긴 합니다만 반대로 또 김재민 선수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가 기회일 수 있거든요. 네. 경기 초반에 그래도 움직임이 괜찮아 보이는 김재민 선수입니다. 박민선 골키퍼. 보통 시즌 초반에 김재민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종종 교체로 나와서 상대 수비를 흔들어주는 역할을 수행을 했거든요. 네. 상대 선수 체력이 떨어졌을 때 그 공간 사이를 스피드 있는 돌파로 많이 흔들어 놨던 김재민 선수인데 오늘 경기는 또 전반 초반부터 선발 출전해서 그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칙이 선언이 되면서 화성의 프리킥입니다. 김진영 골키퍼. 대각선 방향으로 뿌려줍니다. 자, 지금 여기서부터 압박을 시도하고 있는 파주인데 선제골을 허용하고 나서는 조금 더 화성이 빌드업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카를로스의 압박. 굴절되면서 스로인으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 경기 저희가 경기 시작에 앞서서 이 파주 시민축구단의 득점력이 회복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경기로 일단 실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나와야겠죠. 그렇죠. 실점을 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골을 빨리 넣어야 하는 파주 입장이고 네. 더군다나 이 득점에 대한 고민이 안 그래도 있었던 파주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좀 이은노 감독의 플랜이 힘을 발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류승범의 태클 나가지 않았습니다. 가운데로. 자, 사실 이 14경기에서 11실점 굉장히 좋은 수비 집중력이거든요. 그렇죠. 이번 시즌에 또 수비력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파주 시민 축구단이고요. 자, 오른쪽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김승찬 오른발 크로스 자, 갑니다. 걷어내고 있는 화성FC. 수비가 된다면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골을 만들어내야 하는 파주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좀 측면 쪽에서의 빌드업이 조금 더 세밀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꺾어줍니다. 가운데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전달 길었습니다. 류승범 정호영에게. 자, 오늘 정우영 선수가 왼쪽 윙어로 나서고 있는데요. 정우영 선수는 윙어이긴 합니다만 중앙 쪽으로 와서 빌드업을 굉장히 많이 가담해주는 선수입니다. 네. 그만큼 오늘 경기는 이 화성을 상대로 파주가 측면보다는 약간 좀 중앙 쪽에 숫자를 많이 두면서 경기 자체를 좀 지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선제골을 허용했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플랜이 수정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다이렉트한 공격을 전반전 초반보다는 더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파주입니다. 김민식이 끊어냈습니다. 김효기. 재차 압박을 가져갔고요. 파주가 공을 따냈습니다.
자, 실점 이후에 파주 시민축구단이 계속해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요. 네. 자, 중앙 쪽에서 점유율을 조금씩은 높여가야 하는 파주인데 이런 미스들은 조금 줄일 필요가 있겠죠. 네. 돌아서는 과정 구대엽 선수가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사실 전방 압박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파주지만 화성이 그것을 탈압박해서 나왔을 때 그 공간이 더 많이 노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아, 사실 이 전방 압박을 했을 때 이 따라오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가 나오는 시간대가 멀어질수록 그렇죠.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결국에 어쨌든 체력적인 리스크가 있는 전술이고요. 네. 또 선수들이 이렇게 한 명의 압박을 가는 게 아니라 두세 명의 선수가 동시에 압박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통하지 않았을 때는 상대 선수에게 또 기회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주 시민축구단이 조금씩 패스 미스가 나오고 있고요. 김성주 구대엽 그대로 터치라인 바깥으로 네. 나갔습니다. 중원에서 이상엽 선수가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상엽 선수는 이렇게 볼을 따라다니면서 쓸어주는 역할보다는 한 번에 양쪽으로 찢어주는 이 킥 능력을 극대화시켜야만 조금 더 활약할 수가 있는 선수거든요. 네. 상당히 또 비워두면 날카로운 킥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 있겠죠. 네. 김재민 공용훈이 뒤쪽으로 밀어줍니다. 꺾어주는 패스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파주의 역습 기회. 네, 확실히 여기서부터 양 팀의 컬러 차이가 나오죠. 네. 화성은 볼을 뺏기자마자 바로 압박을 하지 않고 일단은 진을 치는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화성 FC의 전방 압박. 김도윤의 헤더. 다시 한번 김도윤이 받습니다. 자, 두 팀 모두 이 빌드업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가운데로 연결이 됐을 때 곧장 압박이 들어가거든요. 네, 결국에 오늘 경기 키워드는 압박이 될 것 같아요. 네. 경기 초반에는 일단은 화성은 파주만큼의 압박 강도를 펼치고 있진 않지만 후반전으로 갈수록 더 화성이 압박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왼쪽 측면입니다. 카를로스가 침착하게 막아냈습니다. 기본적으로 압박 강도가 굉장히 높은 파주를 상대로 화성이 일단 선제골을 넣었고 그리고 그 여유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이 중원 쪽에 속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화성FC입니다. 네. 자, 오늘 경기 정말 이 중원 쪽에서 치열하게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눈을 감게 된다면 공격권이 바뀌어 있습니다. 네, 공수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네. 양 팀이 4위와 5위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또 신중하게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초반부터 굉장히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전반전은 33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스코어는 1대 0입니다. 이상엽 대각선 방향 깊게 나갔습니다. 중앙 쪽에 김도윤 선수가 약간 고립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파주는 오른쪽에 위치한 김승찬에게 의존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김성주의 스로잉. 아무래도 화성의 양쪽 윙백 중에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김성주 선수가 조금 공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뒷공간을 노리고 있는 파주입니다. 이인규 돌파 시도. 김효기가 연결을 해줍니다. 김재민이 전달받습니다. 김재민 좋아요. 아크 정면 이인규. 다시 한번 김효기가 받습니다. 카를로스 전지 패스. 좋습니다. 이인규 버텨냅니다. 이인규 여의치가 않습니다. 김효기 슈팅! 네. 수비에 막혔습니다. 지금 화성이 최소한의 공격 인원으로 어쨌든 결과까지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인규와 김효기 선수가 워낙에 볼키핑이 되고 볼 간수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쉽게 공격권을 뺏기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문전에 붙여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렇죠. 네. 올 시즌에는 이 박스 바깥쪽에서도 여유로운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게 걷어내고 있는 김진영 골키퍼. 그러니까 지난 시즌보다 화성 FC는 조금 더 세밀하고 또 빌드업에 방점을 찍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지난 시즌에는 이 안쪽에 위치한 조동건 선수에게 한 번에 찔러 넣는 크로스가 어쨌든 공격 패턴의 대부분이었다면 네. 이번 시즌에는 이 중원 쪽에 위치한 공용훈 그리고 또 김민식 선수가 중앙 쪽으로 오면서 패스 줄기의 방향 선택지가 조금 더 많아진 화성 FC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공격에 대한 패턴도 상당히 많아졌고요. 네. 자, 압박 시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순위가 끌어올린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화성FC 구대엽 선수 화이팅. 또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는데 구대엽 선수가 지난 시즌 천안에 있다가 이적을 했잖아요. 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안의 또 수비의 핵심이었던 구대엽 선수였고 또 김태형 감독 아래에서 수비 전술을 또 많이 배웠을 거예요. 네. 뒤쪽으로 양 팀의 전반전 정규 시간도 10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화성이 지난 시즌 백포와 백스리를 혼용했다면 이번 시즌 거의 백스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자 지금 빠졌습니다. 김승찬. 일단 백스리에 익숙한 선수인 구대엽 선수가 왔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을 또 효율적으로 백스리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화성 FC고요. 그렇죠. 자, 김승찬 선수가 전반전 정말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네. 화면에서도 보기에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또 어느새 또 수비까지 내려와서 가담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박민선이 전방으로 길게. 이상엽, 류승범. 뒤쪽으로. 자 한동안 볼을 만진 횟수가 없었기 때문에 파주 입장으로서는 조금 더 돌아가면서 빌드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김승찬. 광래승. 김승찬에게 살짝 내줍니다. 성정윤. 네. 계속해서 공격권 이어가고 있는 파주. 계속해서 이 파주는 중앙 쪽에서 측면 쪽으로 벌려주면서 공간을 확보하는 찾으려 하는 시도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조금은 좀 빠른 패스를 통해서 상대 수비를 좀 교란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도윤 계속 갑니다. 올려줍니다. 네. 김성환의 클리어. 두 선수가 태클을 가져갔습니다만 이준원이 따냈습니다. 그리고 전방으로 좋습니다. 류승범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낮게 깔아줍니다. 박스 안쪽 네. 걷어냈습니다. 김성환의 수비입니다. 자 지금은 이 왼쪽에서 높은 크로스가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기습적으로 낮고 빠른 크로스를 시도를 했습니다. 네. 김성환 선수가 정말 이 최후방에서 쏠쏠한 역할을 많이 해줍니다. 그렇죠. 지금도 구대엽 선수가 따라가는 과정이었지만 김성환 선수가 또 방향 전환을 하면서 커버링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경기 양팀 통틀어서 첫 번째 코너킥 파주 시민축구단이 기록합니다. 이상엽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짧게 갑니다. 이상엽 가운데 공간이 있어요. 열렸는데요. 류승범 슈팅! 벗어납니다. 강력한 류승범의 오른발 슈팅이었습니다. 화성에 김민식이 있다면 파주에는 류승범이 있다. 네, 이런 슈팅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열린 상태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너도 하면 나도 네. 한다. 자, 이런 버전이었을까요? 지금은 오른발 강력한 슈팅이었는데 살짝 왼쪽으로 벗어났고요. 네, 이상엽 선수의 이 변칙적인 코너킥이 빛을 발할 뻔했던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화성FC는 김민식 선수의 이 득점 외에 득점으로 이어졌던 그 슈팅 외에는 아직까지 슈팅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파주 시민축구단이 슈팅을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전반전 내내 일단은 위협적인 장면 자체는 화성보다는 파주가 더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김민식 선수의 그 한 방 덕분에 화성은 조금 더 여유롭게 경기를 펼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가운데로 던져줍니다. 전방으로 한 번에 보내줍니다. 그대로 골라인을 벗어납니다. 네, 지금 김도현 선수도 이 동료에게
발 안쪽으로 줘라라고 항의를 하고 있는데 네. 김도현 선수가 이 뒷공간을 파고드는 유형보다는 버텨주면서 동료와 연계를 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스트라이커에 가깝거든요. 김도현 선수가 조금 더 살아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낮은 패스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또 정말 공을 잘 지켜주잖아요. 그렇죠. 바운드. 전우람의 클리어. 미스가 나왔습니다. 공용훈이 끝까지 가는데요. 류승범. 네. 류승범 선수가 지금 이 과정에서 약간의 부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약간은 밟힌 것 같은데요. 네. 자,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 장면이거든요. 아하. 네. 그리고 이 재차 과정에서 왼팔에 맞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파주시민 축구단은 오늘 경기에서 이 김승찬 선수와 류승범 선수 이 측면에 있는 자원들이 상당히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양쪽 윙백들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 전달 자체는 되지만 중앙 쪽으로 이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들이나 직접 해결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효기 넘어졌습니다. 휘슬이 울렸습니다. 전우람의 반칙. 그리고 오늘 경기는 이 화성이 양쪽 윙백이 지난 경기들보다는 조금 더 내려와서 수비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파주의 양쪽 윙백도 공격 쪽에서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화성FC 김진혁 골키퍼 이번 경기도 클린시트 가자 또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고요. 최근에 물론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이 연승을 하는 그 도중 속에서 무실점 경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또 그런 김진영 골키퍼의 선방 덕분에 클린시트 덕분에 최근 7경기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화성FC고요. 네. 이인규 선수가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또 김진영 골키퍼가 화성에 또 주장을 역임하고 있는 만큼 수비 라인을 정리하면서도 그런 리더십도 경기 내내 발휘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5월 한 달을 정말 알차게 보내고 있던 두 팀이었는데 일단 오늘 경기에서는 그 좋은 분위기 화성FC가 조금 더 가져가고 있습니다. 카를로스가 후방 쪽에서 프리킥 준비합니다. 동료 선수들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고요. 띄워보냅니다. 짧게 연결. 네, 지금 열렸습니다. 공용훈이 오른쪽으로. 카를로스 띄워보냅니다. 그대로 네. 지나칩니다. 오호. 전우람 굴절 이후에 잡아내고 있는 박민선 골키퍼. 지금 약간 경기장에 바람이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골키퍼 입장에서는 약간은 궤적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김성주가 내려와서 받아줍니다. 또 한 번의 전방 압박. 쉽지 않은데요. 네. 자, 역시나 이 불안한 이 볼 처리가 됐을 땐 파주 시민 축구단 여지없이 압박 들어갑니다. 결국에 이런 압박들이 목적이 골이거든요. 네. 결국에 이 모든 축구에서의 전술 그리고 플레이들이 목적이 골일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빌드업 방해를 하게 된다면은 화성이 쉽게 나오지는 못하는 1차적인 목표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재차 볼을 뺏는 과정에서 전방에 위치한 공격수들에게 얼마나 효율적인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정력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파주 시민 축구단입니다. 네. 화성FC의 골킥. 그러니까 조금은 실리적인 선택도 파주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3명, 4명 선수가 가게 된다면은 결국에 이 체력적인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파주가 빠르게 전달합니다. 굴절이 됐어요. 김민식 반칙. 이준원에게 반칙이 주어졌습니다. 김민식 선수도 미드필더로 포지션 변경을 하고 나서 축구에 좀 눈을 뜬 것 같아요. 네.
측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네. 이 가운데 쪽에서도 완벽하게 색깔을 입혀냈습니다. 기본적으로 발밑이 좋은 선수고요. 네. 또 피지컬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앞선 장면처럼 이렇게 볼을 지켜내는 수 있는 선수입니다. 앞쪽으로 띄워 보냅니다. 그대로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서 스로인. 이번에는 화성FC의 전방 압박. 네. 전방 압박의 결과는 공격권이었습니다. 화성 FC도 어쨌든 굉장히 실리적인 축구를 통해서 전반전을 리드를 가져가고 있고요. 네. 김민식 선수도 이 골도 골이지만 이 중앙 쪽에서 워낙에 위치 선정을 잘 가져가 주면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파주 시민 입장에서는 중앙 쪽으로 쉽게 전달을 하지 못했고 측면 쪽으로밖에 공격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영우, 류승범의 압박. 카를로스. 양 팀의 전반전 정규 시간은 모두 다 흘러갔고 추가 시간은 2분이 주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양 팀 모두 압박을 전개를 합니다만 네. 파주는 굉장히 높은 강도로 압박 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 같은 경우에는 패스 길목을 막아서는 압박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이 중앙 쪽에 워낙에 파주는 이상엽을 필두로 해서 패스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화성은 그 공간만을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측면 쪽으로 볼을 몰아서면서 파주가 쉽게 공격을 전개하지 못하게끔 하는 수비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정적인 공격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 팀 모두 압박은 하지만 이 유형이 다른 거죠. 네. 김도윤이 내줍니다. 성정윤. 이상엽. 측면으로 갑니다. 전우람. 전지 패스 들어갔습니다. 좋은 패스예요. 정호영 내줍니다. 원터치. 예. 박스 안쪽 다시 한번 김도윤. 김도윤인데요. 류승범. 공격은 유효합니다. 정호영 밀어내고 있는 네. 화성FC. 지금 화성이 수비진이 적재적소의 위치 선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앞쪽으로 보내줬어요. 전달이 됐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네, 공격 숫자가 오랜만에 많은 파주인데요. 네. 류승범. 이상엽이 오른쪽으로 전달합니다. 성정윤. 자, 과감해야죠. 성정윤 올려줍니다. 좋아요. 자, 뒤쪽으로 떨어졌어요. 잡아놨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자, 박스 안쪽으로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롭게 전개가 됐는데 카를로스의 슈퍼 태클입니다. 네. 자, 파주 시민 축구단이 정말 빼앗기지 않고 몇 차례 동안 패스를 이어갔거든요. 네. 최대한 중앙 쪽이 아니라 측면 쪽으로 볼을 몰아냈던 화성이었는데 어쨌든 코너킥까지 파주가 얻어냈어요. 전반전 막판 파주 시민 축구단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정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성정윤 코너킥 갑니다. 반대편 길게 아, 갑니다. 헤더 터치! 자, 막아냈습니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 리그 15라운드 화성FC와 파주시민축구단의 전반전 1대0 화성FC가 앞선 채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 전우람 선수의 헤더 슈팅을 끝으로 일단은 전반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화성FC 계속해서 파주시민축구단의 전반전 초반 강한 압박 때문에 약간은 당황하는 기색이 있었는데 결국에 이 김민식 선수의 슈팅으로 선제골을 가져간 채로 전반전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 정말 에너지 높은 그런 경기력들이 이어졌는데요. 과연 후반전에는 어떤 모습이 펼쳐지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투맨 압박까지 해주고 있거든요. 이 로빙 패스 끊어냈습니다. 바로 전방으로 내줬어요. 장민호 공으로 잡고 오른발 슈팅! 장민호입니다. 스코어 1대0. 홈팀 포천시민축구단 전반전 25분 동안 계속해서 주도권을 가져갔었는데 결국에는 1대0 리드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민호 선수는 2경기 연속골, 이번 시즌 2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방금은 장민호 선수를 바라봤었던 로빙 패스가 너무나 날카롭게 잘 들어갔었고, 장민호 선수가 골문 앞쪽에서 집중력 끝까지 유지하면서 깔끔하게 오른발 마무리를 보여줬습니다. 툭차 준공 라인 그대로 깨부셨었던 장민호. 김덕수 골키퍼가 먼저 나와봤지만 장민호의 슈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 로빙 패스, 라인을 깨고 들어가고 있었던 장민호 선수를 제대로 봤었던 이 로빙 패스가 득점, 사실상 0.9골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장민호 선수 자신의 2경기 연속골 힘차게 자축했습니다. 송민우와 이승현, 오른발과 왼발입니다. 송민우 오른발! 이런 프리킥 기회 송민우는 놓치지 않습니다. 스코어 1대1. 너무나 골대에서 가까웠던 위치였기 때문에 포천 시민 입장에서는 위험했던 상황. 송민우가 이런 세트피스 프리킥 기회는 놓치지 않습니다.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주면서 팀의 주장 송민우가 소중한 동점골을 안겨줍니다. 이제 스코어는 1대1, 승부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방금은 오른발 가마차기를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수비벽 옆으로 가는 약간은 낮게 깔리는 오른발 가마차기였거든요. 득점 장면. 네, 이렇게 수비벽 살짝 스치면서 득점이 너무나 멋있게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은 바로 수비벽 오른쪽을 스치는 슈팅이었네요. 송민호의 정교한 프리킥이 나오면서 이제 스코어는 1대1. 결국에는 원정팀 시흥시민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 띄워 보냅니다. 정확하지 않았고요. 가운데로 청주 역습 기회. 자, 다시 한번 끊어냈습니다. 마르코 접었습니다. 마르코, 자, 박스 안쪽 슛! 골! 선제 득점 기록합니다. 김해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하용주입니다. 네, 마르코가 딱 이제 길 잡았을 때 바로 이렇게 살려버립니다. 이렇게 청주 같은 경우, 아니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은수 슈팅 이후에 분위기 살려는 말씀드렸는데 전반전에 골이 나오면은 청주도 이제 마냥 수명할 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김해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자, 여기에서 끊어냈고, 자, 마르코를 거쳐서 슈팅까지. 네, 마르코에 대한 수비가 순간적 구선되다 보니까 청주 수비수들이 어느 쪽을 막아야 될지, 어느를 좀 견제할지 좀 약간 당황한 것 같아요. 네, 그 틈을 파고든 동료 선수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주한성. 올려줍니다. 헤더! 들어갔어! 결국에는 마르코가 응원의 댓글에 보답합니다. 야, 마르코 헤더가 계속 위협적이었는데 결국 또 이제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마르코 선수가 이번에도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2대0. 팬들한테 가나요? 네, 마르코 선수가 뛰어갑니다. 선수와 이렇게. 자, 마사토 선수거든요. 네네. 이거 같은 이제 메인 선수끼리 하이파이브를 하는 좀 보기 드문 장면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주한성 선수의 킥은 정말 택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또 청주 선수들이 잘 막았는데 이때까지 지금 보면 마르코스 프리헤더였어요. 네. 좀 편하게 헤더를 하면서 좀 슈팅 타이밍이라든가 그런 걸 가져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영우 지나치고 네, 바로 슛! 들어갑니다. 네! 조대철의 선제 득점. 네, 이거 슈팅 한 번의 슈팅으로 지금 굉장히 먼 거리였거든요. 네. 이게 곧바로 지금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자, 세트피스 기회를 살리고 있는 천안시 축구단. 스코어 1대0. 네, 지금 그리고 이 공이 네, 다시 보시죠. 네, 윤영호가 한 차례 밀어줬고 굉장히 먼 거리였거든요. 이게 아까 조금 언급드린 것처럼 지금 그라운드에 물을 많이 뿌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볼이 땅에 떨어지면서 스피드가 더 붙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골키퍼 한 점의 리드. 자, 끝까지 지켜내고 싶은 투지가 보입니다. 왼쪽 측면 정영웅 박스 안쪽까지 침투. 한 번에 왼발 코스 뒤쪽. 네! 한 번에 당진시민축구단 동점골을 뽑아냅니다. 네, 지금 이 후반전에 돌입을 하면서 당진이 지금 지속적으로 왼쪽을 많이 노렸거든요. 네. 네, 이번에도 왼쪽에서 시작된 공격이었고 이 컷백 패스를
뒤로 빠지자마자 이 완벽하게 골로 연결을 했습니다. 네, 후반전 교체 투입된 지 얼마 안 된 명성준의 오른발 다시 보실까요? 스로이 날카롭게 들어갔고 네. 센스 있는 정영우의 터치 그리고 컷백 지체하지 않고 명성준의 마무리. 네, 지금 이 교체 들어온 선수들끼리 뭐 만들어낸 건가요? 네, 네, 지금 정지용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 드리블 시도 흔들어 봅니다. 접고 뒤쪽 이 크로스 머리로 기습적인 헤더 이인규의 선제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대0. 네, 방금은 약간의 행운이 따르기도 했습니다만 끝까지 집념 있게 이인규가 머리로 연결시켜준 것 그대로 경주한 수원 축구단의 골문 안쪽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이인규 이렇게 시즌 3호 골을 터뜨리면서 오늘 경기 1대0의 리드를 화성에게 선물해줍니다. 득점 장면인데요. 이 크로스 연결해준 것 머리로 얹었고 골키퍼 정면으로 갔습니다만 그대로 다리 사이로 빠졌습니다. 이 헤더 원체 헤더의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이호승 골키퍼가 반응하기 약간 어려울 수 있었고요. 이인규의 헤더 선제 득점이 나오면서 이제 스코어는 1대0. 화성FC 홈 준비합니다. 왼발 휘어져 갑니다. 먼 쪽에서 떨어졌고요. 조동건 팀의 두 번째 헤더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2대0. 교체로 들어간 조동건 용병술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네, 지금은 문전 앞에서의 집중력을 끝까지 조동건 선수가 대단히 잘 살려냈습니다. 조동건의 리그 3호 골, 오늘 경기 두 번째 득점입니다. 먼 쪽에서 머리로 떨궈준 공이 먼저 있었고요. 그 공에 대한 집중력을 조동건이 끝까지 잘 살려냈습니다. 까를로스의 첫 번째 헤더로 내주는 과정 굉장히 깔끔했고 이번 득점에 결정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동건의 시즌 3호 골이 터지면서 이제 스코어는 2대0. 홈팀 화성이 2점 차로 앞서 나갑니다. 윤병건 왼발로 전방 노려봅니다. 서동현의 헤더 밀어줬고요. 침투해봅니다. 네, 지금 이 과정 넘어졌고요. 주심 찍었습니다. 경주한 선축구단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서동현이 팀에게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정태쿤의 헤더 서동현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네, 지금은 김성환 선수의 발이 서동현 선수의 복부 쪽 또는 흉부 쪽을 가격하는 듯한 서동현 시즌 6호 골을 노려봅니다. 서동현 깔끔한 페널티킥 팀에게 추격골을 선물해줍니다. 스코어 2대1. 네, 서동현 선수 오른발 구석으로 제대로 감겨 들어가는 페널티킥 인사이드로 깔끔하게 처리. 김진영이 방향은 읽었습니다만 워낙 구석으로 잘 들어가는 페널티킥 처리였기 때문에 공을 건드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동현의 추격골 득점이 나오면서 이제 스코어는 2대1. 화성FC의 5월 무실점을 막아냅니다. 뒤로 빠지는 공 김진래 연결시켜 줬습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인데요. 뒤로 빠져! 동점입니다. 스코어 2대2. 오늘 머리들이 빛납니다. 네, 변준범의 2대2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시즌 첫 번째 마수거리 득점. 변준범이 경주에게 소중한 득점을 선물해 줬습니다. 크로스 이후에 빠져나오는 공 골대 골포스트 맞고 굴절되면서 그대로 그물 쪽으로 갔습니다. 네, 지금 경주 입장에서는 끝없이 몰아치고 있었기 때문에 득점만 나오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수비수 변준범이 해내주면서 이제 스코어는 2대2.
경기는 결국 원점으로 다시 갔습니다. 네, 파주는 아무래도 3백을 쓰기 때문에 이 측면, 이 센터백의 스토퍼의 옆 공간이 조금 빌 수밖에 없거든요. 자, 잘 띄워줬고요. 넘어가는데 자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박예찬. 네, 박예찬 선수를 아까 이태훈 캐스터가 말씀하자마자 이렇게 좋은 섀도를 보여주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박예찬 선수의 이 컨디션이 좀 좋아 보였었는데 맞습니다. 전반전 16분에 바로 매듭을 짓습니다. 네, 박예찬 선수의 장점하면 이런 저돌적인 돌파, 이 저돌적인 세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장점인 스피드를 10분 활용하면서 네, 이 박찬빈 선수가 박요한 선수죠. 박요한 선수의 크로스를 정확히 받아 먹었습니다. 야, 이 또 약간 크리스찬 느낌이 있는 이름을 가진 네. 두 선수가 네. 함께 합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박요한 선수의 크로스가 워낙 좋았고 여기서 낙구 지점을 정확히 포착을 하면서 네, 잘라 들어가는 거 보세요. 야, 이거는 네. 센스네요. 맞습니다. 이게 자신의 장점을 활용한 거죠. 사실 키가 작은 선수들이 크로스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 될 수 김승찬 다시 빼줍니다. 네, 크로스 올라가야죠. 서보일. 야, 넣어줬고 자 뒤로 잘 돌려놓고 슈팅! 파주극장 89분에 오픈합니다. 파주극장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영업 계속됩니다. 네, 아까부터 계속해서 파주 팬들이 파주극장은 연중무휴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후반에 교체 투입된 김성환 선수죠. 네. 네, 지금 뒤로 물러나면서 왼발로 정확한 크로스를 올려줬고요. 지금 페널티 박스 안에서 본인이 직접 무리하게 해결하기보다 뒤쪽에 쇄도하는 동료에게 정확하게 헤더로 배달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파주극장은 8시 45분에 오픈을 했습니다. 네, 지금 서보일 선수가 왼발로 올려줬고요. 네. 유신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 경합을 이겨내고 돌려놨고요. 네, 결국에는 두드려서 유신 선수가 하나 해주네요. 네, 완벽하게 김성환 선수에게 떨어지면서 이건 놓치기 어려운 찬스가 배달이 됐습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이현성이 갑니다. 이번에는 김민준이 끊어냈고요. 공격 숫자가 많습니다. 네, 지금 수비 라인 일단 갖춰지지 않고 있어요. 앞쪽으로 갔습니다. 한건영 슛! 한건영! 결국에는 한건영이 선제 득점을 기록합니다. 네. 스코어 1대0. 앞선 슈팅은 지금 골을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한건영 그렇습니다. 선수도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터지지만 않았던 오늘 경기 선제골을 부산이 가져갑니다. 후방 쪽에서 한 번에 끊어냈던 부산교통공사 결국에는 득점을 기록합니다. 여기서의 이 속공 찬스가 있었기 때문에 울산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처 수비 라인을 갖추지 못했거든요. 네, 그리고 한건영 선수의 마무리 정석과도 같은 이 반대편 포스트를 정확히 노렸습니다. 사실 어려운 각도였습니다만 한건영 선수가 마무리를 해냈고 결국에는 득점. 효율적으로 전개를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윤균상 감독은 마지막 교체 카드 류세현 선수를 준비시키고 있고요. 신영준 안쪽. (2022) K3 리그 15라운드 화성FC와 파주시민축구단의 후반전 경기 계속해서 백현기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 두 팀 모두 전방 압박을 기조로 하면서 경기를 펼쳤고 결국에는 화성FC가 먼저 선취점을 가져갔습니다. 네, 양팀 모두 압박 강도가 굉장히 좋았던 전반전이고요. 파주시민축구단이 조금 더 압박 강도를 세게 걸었지만 그래도 화성의 김민식 선수가 선제골을 뽑아내면서 리드를 가져갔습니다. 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강철 감독은 박우정 선수를 투입을 시켰네요. 약간은 이 박우정 선수를 투입했다는 것은 조금 더 수비적인 기동력을 강화하겠다는 전술로 보이거든요. 네. 자, 일단은 양 팀의 후반전이 잠시 후에 펼쳐지게 될 텐데 박우정 선수의 위치가 확인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 어떻게 보면 이제 하프타임 15분 동안 양 팀의 감독들은 굉장히 바빴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화성은 또 선제골을 얻어내면서 리드를 가져가고 있긴 합니다만 파주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 이번 시즌 패가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징크스를 화성 입장에서도 또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굉장히 또 대등한 경기인 만큼 양팀 모두 남은 시간에 더 재밌는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화성FC가 일단은 이 전반전에 슈팅 단 한 차례 기록을 했는데 그게 또 득점이 됐거든요.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 주황색 유니폼의 화성FC, 오른쪽 흰색 유니폼의 파주시민축구단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김민식 선수의 슈팅 한 방으로 일단은 리드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파주도 경기를 잘 풀어왔기 때문에 네, 화성 입장으로서도 또 방심을 해서 안 되겠습니다. 성정윤 선수가 반칙을 얻어냈고요. 사실 성정윤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또 양질의 크로스를 몇 차례 보여줬습니다만 아쉽게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왼발을 잘 쓰고 또 자신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접고 왼발 크로스를 굉장히 또 날카롭게 올릴 수가 있거든요. 네. 자, 박우정 선수가 나가고 김재민 선수가 벤치로 들어왔군요. 네. 오른쪽과 왼쪽을 번갈아 가면서 측면을 공략했던 김재민 선수가 일단은 벤치로 물러났고요. 네. 김재민 선수를 빼고 박우정 선수를 투입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측면 쪽에서 공격보다는 수비를 조금 더 후반전에 강화하겠다는 화성의 의지로 보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준원. 양발 드리블 이후에 이상엽에게 띄웠습니다. 자, 박스 좋아요. 안쪽 김도윤. 먼저 나와서 처리하고 있는 김진영 골키퍼입니다. 지금도 이 뒷공간 벌어져 있는 공간을 김도윤 선수가 정확히 포착을 했는데 약간 패스가 길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렇게 이상엽 선수가 공간이 발생을 했을 때는 네. 저런 패스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바로 저런 이상엽 선수의 킥 능력과 센스를 극대화시켜야만 파주시민축구단의 이 창의성 있는 공격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전반전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화성FC가 또 막아냈었고요. 네. 자, 김도윤 선수가 어쨌든 파주 입장으로서는 좀 터져줘야만 조금 더 혈이 뚫릴 수가 있습니다. 길게 보내줍니다. 김성환의 헤더. 김민식. 김성주. 후반 시작하자마자 일단은 한 차례 또 몰아쳐봤던 파주였기 때문에 화성 입장으로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자신들의 페이스로 또 돌아올 필요가 있겠고요. 류승범이 따냈습니다. 가운데로 밀어줬어요. 정호영. 공간으로 네. 태클로 막아냈습니다. 슈퍼 태클이 나옵니다. 자, 지금도 구대엽 선수가 약간의 역동작에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또 끝까지 태클로 일단 끊어냈습니다. 이상엽. 후반전 초반은 일단 파주시민축구단이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전반전에는 이 측면 쪽의 공격을 위주로 전개를 했던 파주였다면 중앙 쪽에서 위치한 이상엽과 또 이준원 선수가 볼 잡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는 후반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킬링 패스, 날카로운 패스들이 후반전 들어와서 조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은노 감독이 류승범 선수에게 무언가 지시를 내렸고요. 가슴으로 떨궈줍니다. 자, 정호영이 영리하게 공격권을 계속해서 유지시킵니다. 확실히 전반보다는 측면보다 중앙 쪽의 공격을 위주로 전개를 하고 있는 파주시민 축구단이고요. 네. 전우람. 띄웠습니다. 김성환의 헤더. 문진용이 다시 한번 밀어냈어요. 박민선이 받아줍니다. 광래승. 대각선 방향 길었습니다. 광래승 선수를 비롯해서 또 파주의 양쪽 스토퍼들이 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스토퍼가 잡았을 때 양쪽 윙백들에게 이렇게 찢어주는 패스를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패스들이 또 정확하게 가야만 공격이 원활하게 전개가 되겠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김성주. 구대엽. 다시 한번 반대편 전환. 장영우의 원터치. 김효기. 돌아섰습니다. 자, 좋은 턴이에요. 가운데 아크 정면 이인규가 받았습니다. 이인규 슈팅 굴절. 돌파 시도 장영우 밀어냈습니다. 끝까지 살려보려고 했지만 그 전에 나갔다라는 주심의 판정.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네, 앞선 장면도 일단은 김효기 선수가 상대 수비를 제치면서 기회가 만들어졌고요. 네. 저런 부분들이 김효기 선수가 득점뿐 아니라 공격 쪽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김경민 선수가 오늘 경기 출전을 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이 카를로스 선수의 이 세트피스 능력 또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화성FC는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왼발 킥력이 자신 있는 김성주가 있기 때문에 화성의 세트피스는 항상 기대가 되죠. 김성주의 왼발 코너킥 반대편 길게 카를로스 떨궜습니다.
걷어내고 있는 파주. 올라오는데요. 뒷발로 내줍니다. 이인규. 네. 유승범이 가볍게 따돌려냈습니다. 그리고 전방으로 길게 갑니다. 자, 지금 자 연결이 되나요? 성정윤. 터치까지는 가져갔습니다만 길었습니다. 네, 성정윤 선수도 앞쪽에 공간이 많이 열려 있을 때 위협적인 돌파를 시도를 할 수가 있는 선수거든요. 네. 지금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측면에서 볼을 받아보려 했습니다. 계속해서 파주시민 축구단이 후반전 기회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 김진영 골키퍼가 골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화성은 박우정 선수를 후반 시작하자마자 투입을 했기 때문에 네, 파주 시민 축구단의 측면 공격을 조금 더 틀어막고자 하는 시도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파주 시민 축구단이 측면 쪽의 공격이 굉장히 또 유리한 팀이기 때문에요. 자 떨어졌어요. 자, 네. 벗어납니다. 자 이인규 선수가 영리하게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 공이 굴절이 됐나요? 자, 지금은 이인규 선수는 수비 맞고 나갔다고 항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여기에서 상당히 잘 잡아냈습니다. 네, 사실 이 부드럽게 터치가 되진 않았지만 끝까지 좀 재치 있는 슈팅을 시도해봤던 이인규 선수였어요. 네. 이 과정에서 이인규 선수와 광래승 선수가 서로 안 맞았다. 네. 또 이렇게 이야기를 또 가져갔었고요. 이인규 선수가 보통 시즌 초반에는 윙어로서 활약을 했다면 중반으로 갈수록 저렇게 중앙 쪽에서 받아주면서 또 직접 슈팅까지 가져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제공권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만 저렇게 수비 사이에 공간을 잘 찾아 들어가는 이인규 선수입니다. 김성주가 또 한 번 준비합니다. 이번엔 짧아요. 헤더 자, 돌려놓습니다. 네, 박스 쪽! 네. 벗어납니다. 카를로스의 슈팅. 네, 카를로스도 이 흘러나온 볼에 대한 집중력 끝까지 가져가 봤고 마지막 왼발 슈팅은 조금 아쉽게 빗나가고 말았네요. 네. 이번에는 짧게 흘러갔는데요. 네. 카를로스의 슈팅은 각도가 없었습니다. 이인규가 흘려놨고 또 카를로스가 슬금슬금 뒤쪽으로 가서 기회를 노렸거든요. 네. 헤더 뒤쪽으로 갑니다. 빠릅니다. 김도윤. 자, 김도윤 선수가 전반전에도 외로워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결국에는 이 김도윤 선수를 얼마만큼 좀 활용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김도윤 선수를 활용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김도윤 선수가 득점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김도윤 선수를 꼭지점으로 해서 주변 윙어들에게 얼마만큼 공간을 만들 수 있느냐도 관건이거든요. 사실 김도윤 선수가 득점을 했을 때 이 승점을 굉장히 많이 획득했거든요. 하지만 득점이 터지지 않았을 때는 또 패배와 함께 네. 또 승점을 많이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파주의 역습 자, 기회 나왔습니다. 빠져나왔습니다. 공격 숫자는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안쪽으로 네. 아하,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 김도윤 선수가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을 기대하면서 올린 크로스였는데 네. 약간의 사인이 맞지 않았고요. 류승범의 헤더. 정호영. 이준원. 네, 후반 들어서는 정호영 선수가 전반보다 확실히 중앙 쪽으로 와서 플레이를 해주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파주의 중원 쪽에 수적 우위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문진용. 정호영. 길었습니다. 돌아섭니다. 반칙이죠? 박우정이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자, 어쨌든 화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만 한 골 차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동점 그리고 역전까지도 허용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전반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주시민 축구단이 원정에서 패배가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또 강철 감독도 알고 있을 거거든요. 사실 이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흐름이라는 게 축구에선 존재를 하기 때문에 화성 입장에서도 방심할 수가 없고요. 박우정이 따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선수들도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 파주 선수들이
그런 징크스를 자신감으로 이어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자 류승범이 끊어서 빠르게 나옵니다. 제철했어요. 네. 아하, 마지막 터치가 길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이 화성 FC 김성환 선수가 곳곳에 있습니다. 네. 스위퍼 역할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저렇게 커버를 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네. 그 역할을 지금까지 잘 수행해주고 있는 김성환 선수입니다. 오른쪽에서 스로인. 장영우. 자, 기본적으로 화성이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 전술도 굉장히 또 잘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네. 양쪽 스토퍼인 카를로스와 구대엽이 앞쪽으로 나와서 수비를 해주게 된다면 그 뒷공간을 김성환 선수가 커버를 해주는 그런 백스리의 이 역할 분담이 굉장히 또 잘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한동안 우리나라 축구에서도 이 3백보다는 4백을 더 많이 썼잖아요. 네.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0년대 그리고 전후로 해서 말이죠. 네. 백스가 유행을 했습니다만 또 다시 K리그 1, 2 그리고 K3, K4 리그까지 백스리가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선수들이 그런 전술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본인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죠. 넘어졌습니다. 반칙이 선언이 됐고요. 빠르게 전달. 다시 한번 네.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앞서서 플레이를 하려 했던 파주였는데요. 네. 이상엽. 전우람. 가운데 투입 내줍니다. 네.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맞아 떨어진다면 충분히 파주 입장에서는 위력적인 장면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이 김도윤 선수가 내려왔을 때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오고 그 뒷공간을 이선 쪽에서 받아먹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도 김성환의 커트가 있었습니다. 이인규 툭 치고 네. 뛰어가는 과정에서 반칙. 그리고 경고 카드가 주어집니다. 문진용 선수에게 경고 카드가 주어지는군요. 자, 지금 이인규 선수가 영리하게 상대 경고를 이끌어냈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지난 경기 극장의 주인공이었던 김성환 선수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경기장에 김성환 선수가 2명이 됩니다. 네. 그리고 김승찬 선수가 빠져나가는군요. 파주도 오른쪽에서 윙백 역할을 했던 김승찬 선수를 빼고 김성환 선수를 투입하면서 조금 더 중원 쪽에서의 수적 우위를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이 양 팀의 감독 맞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측면 쪽에서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던 김승찬 선수였다면 김성환 선수는 조금 더 중앙 쪽에서 파이널 패스를 전개를 해줄 수가 있는 선수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 후반 막판으로 갈수록 중앙 쪽에서의 체력적인 문제가 관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교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성환의 헤더. 광래승 측면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주고받습니다. 후반전의 전반적인 흐름도 역시나 파주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공을 따냈습니다. 김성환이 앞쪽으로. 아, 네. 저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거겠죠. 네. 기본적으로 위치는 측면이지만 안쪽으로 들어와서 파이널 패스를 찔러드는 플레이를 즐겨하는 김성환 선수거든요. 네. 가운데로 카를로스 처리가 있었습니다. 자, 후반전으로 조금씩 시간이 흘러갈수록 파주가 점유율을 조금씩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네. 김도윤 선수가 조금씩은 더 내려와서 플레이를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 지금은 정호영 선수와 김성환 선수의 경합이었는데요. 반칙이 선언이 됐군요. 자, 이렇게 되면서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얻어내고 있는 파주예요. 자, 3대1 상황 속에서도 일단은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어가고 있는 정호영 선수입니다. 김도윤 선수가 아무래도 피지컬이 좋고 상대 수비를 좀 끌어줄 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끌려왔을 때 화성의 수비진들의 빈 공간을 정우영 선수를 비롯한 윙어들이 조금씩은 찾아 들어가고 있어요. 네.
벽의 위치를 조정하고 있는 김진영 골키퍼, 그리고 파주 시민축구단은 2명의 선수가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정윤과 이상엽. 네. 이상엽 띄워보냅니다. 반대편. 아, 네. 카를로스의 높은 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슈팅 벗어납니다. 정호영의 슈팅. 자, 지금 이상엽 선수의 킥 자체가 굉장히 날카로웠지만 아무래도 카를로스의 제공권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높이네요. 네. 그리고 이어지는 정호영의 슈팅이 있었습니다. 파주도 어쨌든 이런 세트피스 상황도 충분히 이용해 봐야 합니다. 네. 지공 상황에서 워낙에 화성의 수비진들이 촘촘하게 간격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다양한 패턴 속에서 파주가 공격을 시도할 필요가 있어요. 반칙이 나왔습니다. 이인규 선수가 경합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통증이 있는 것 같고요. 확실히 전반보다는 파주의 압박 강도가 죽었습니다. 네. 네, 그 강도가 줄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화성이 조금씩은 더 중원 쪽에서 쉽게 나오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상엽 오른쪽 길게 뽑아줍니다. 김성환 살짝 내줬어요. 띄워 보냅니다. 슈팅! 정호영의 원더골이 터집니다. 스코어 1대1. 와, 지금 이 골은 정호영 선수 본인에게도 정말 특별한 골이고요. 네. 위기에 빠진 파주 구해내는 골이기도 합니다. 원정에서는 지지 않는다. 파주 시민축구단 정호영 선수가 동점을 기록합니다. 와, 정말 느슨해진 경기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정호영 선수의 바이시클 킥이고요. 자, 이 공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정말 이 골은 또 앞선 장면에서 이 김민식 선수의 선제골에 이어서 오늘 경기 벌써 두 번째로 이번 시즌 베스트 골 후보가 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주의 골이 올해 골이 될 수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앞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공은 뒤쪽으로 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임팩트를 정확하게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정호영 선수가 또 그 마침표를 찍어냈습니다. 정호영이 득점 이후에 팀 동료들에게 파이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정호영 선수가 전반전에는 또 약간 측면 쪽에 위주로 공격을 전개를 했다면 후반전에는 약간 중앙 쪽으로 와서 직접 골문을 두드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백현기 해설위원께서도 후반전 이 정호영 선수에 대한 위치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본인이 또 그 전술적인 변화가 또 증명하는 그런 또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원더골에는 원더골로 반응하고 있는 양 팀의 선수들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슈팅이었는데요. 네. 자, 김민식 선수의 슈팅도 엄청났지만 정호영 선수의 슛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양 팀의 스코어 1대1. 확실히 4위와 5위의 맞대결인 만큼 이 전반전 굉장히 에너지 레벨이 상당했잖아요. 그렇죠. 또 그 치열한 경기가 후반전에도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스로인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우영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슈팅을 만들어내면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만 이 김도윤 선수가 상대 수비를 좀 끌어줬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성정윤. 김성조가 따냈습니다. 주고받습니다. 공용훈. 두 명 사이. 자, 중앙 쪽 치열해요. 김민식이 끊어서 나옵니다. 화성이 후반전 들어서 약간은 선수들 간의 간격이 조금씩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네. 화성FC도 실점 이후 동점골을 내준 이후에 라인을 조금 끌어올렸고요. 네. 반칙 선언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파주가 수비 진영을 칠 때 약간은 간격을 좁히면서 중앙 쪽을 위주로 틀어막는 수비를 하고 있다면 화성은 조금씩은 넓게 벌려서면서 경기장 자체를 굉장히 넓게 쓰고 있거든요. 네. 경기장 밖에서는 김승우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김성주의 프리킥입니다.
김성주 선수 또 왼발 킥력이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겠죠?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 헤더. 정호영의 처리. 빠르게 쫓아가는 류승범 네. 맞고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또 화성도 조금 공격적인 교체를 단행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김승호 선수가 투입이 되고 김효기 선수가 벤치로 물러나는군요. 김민기 선수가 어쨌든 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교체 아웃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앞쪽에서 충분히 파주시민축구단 수비진들의 체력을 빼놨거든요. 네. 김승호 선수가 또 측면에서 흔들 수 있는 선수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 측면 쪽에서 남은 시간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장의 교체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강철 감독. 반면에 이은노 감독은 김성환 선수만을 투입을 시켰습니다. 화성은 이 양쪽 윙어를 빼고 박우정과 김승호 이 두 명의 교체 카드를 단행을 했거든요. 네. 측면 쪽 모두를 변화를 가져갔던 화성FC입니다. 높게 띄웠습니다. 김성환의 헤더. 떨고 났어요. 앞쪽 공간으로 때려 보냈습니다. 김승호예요. 걷어내고 있는 전우람. 자, 이런 패턴들이죠. 일단 이인규 선수가 내려와서 연계를 해주게 되고 파주 시민의 센터백을 끌어나오게 된다면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는 뒷공간을 또 이런 빠른 스피드를 통해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네. 가운데로 전달이 됐습니다. 김도윤이 뜁니다. 카를로스가 막아섰고요. 김도윤. 전방으로 길게. 류승범의 헤더로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이인규. 끊어냈어요. 자, 네. 길게 걷어냈습니다. 자, 일단은 동점골을 허용한 다음에 다시 화성이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대로 흘려보내면서 공격권은 파주입니다. 지금 파주가 약간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템포를 쉬어가고 있고요. 류승범의 스로인. 정호영 내줍니다. 굴절. 이상엽. 김도윤이 지켜줍니다. 오, 네. 자 지금은 조금 태클이 깊었는데요. 곧바로 경고 카드가 장영호 선수에게 주어집니다. 자, 지금 장영훈 선수의 태클이 조금 늦었고요. 워낙에 조금 높게 들어갔기 때문에 경고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고의적으로 들어갔다기보다는 일단 늦은 타이밍에 들어갔고요. 네. 자, 계속해서 이 페널티 박스 바깥쪽에서 프리킥 찬스가 많아지고 있는 파주 시민 축구단인데요. 네. 이상엽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 많은 선수들이 있어요. 감아져 갑니다. 네. 그대로 지나가는군요. 자 이상엽 선수도 아쉬워하고 동료 선수들도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오늘 이상엽 선수의 킥감각 자체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파주의 이 수비진들도 굉장히 제공권이 있고 헤더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은 화성 입장에서는 충분히 경계를 해야겠습니다. 김승호 먼저 끊어냈고요. 정호영. 김성환. 최후방으로 갑니다. 정우영 선수 오늘 정말 많이 뛰네요. 네. 어느새 또 오른쪽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뛰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득점을 기록하면서 시즌 2호 골을 만들어냈고요. 측면에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예, 정우영 선수가 지난 시즌부터도 말이죠. 이 왼쪽 미드필더로도 출전을 합니다만 저렇게 간간히 또 슈팅을 만들어내는 선수거든요. 네. 중앙 쪽으로 와서 또 헤더 슈팅까지도 즐겨하는 선수입니다. 사실 김도윤 선수가 조용할 때 이 정호영 선수의 활약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자 우당탕탕 빠져나왔습니다. 끊어냈어요. 성정윤. 자, 양팀 선수들이 계속되는 공방전 속에서 조금 쉬어갈 법도 한데 네. 오히려 또 맞대결을 펼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 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성정윤 띄웠어요.
앞쪽으로 자, 경합을 좋아요. 붙여봅니다. 쫓아가는 김도윤, 김성환이 막아섭니다. 네. 자, 역시 김성환 선수 노련합니다. 지금 김성환 선수가 눈치를 먼저 채고 스타트를 먼저 끊었거든요. 네. 자, 김도윤 선수가 굉장히 아쉬워하는데 네. 오늘 경기에서 김성환 선수가 많이 막아냈거든요. 계속해서 이 김성환과 김도윤 선수의 매치업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때마다 김성환 선수가 노련하게 판정승을 거두고 있어요. 김성주. 오늘 경기는 이 김도윤 선수가 포스트 플레이보다는 이렇게 뒷공간 침투를 즐겨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이 김성환 선수도 미리 예측을 해서 막아내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승호. 카를로스. 문진용이 내줬고요. 다시 한번 전달을 네. 받고 있습니다. 자, 양팀 선수들이 정말 간결하게 공을 차고 있습니다. 네. 공이 어느 한쪽에 머무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이번에는 넓은 공간 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양 팀을 봤을 땐 이 빌드업 할 때 공을 잘 안 뺏겨요. 네. 그만큼 이번 시즌에 정말 양팀 선수들이 준비를 많이 해왔다는 게 티가 나고요. 네. 그리고 또 4위와 5위 싸움인 만큼 양팀이 절대 물러나지 않은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사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저희가 경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 창원과 시흥이 이 최근 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승점 차를 좁힐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팀 1대1로는 만족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22점으로 양팀이 승점이 같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지게 된다면 양팀 모두에게 조금 아쉬운 결과일 것 같아요. 네. 헤더로 밀어낸 공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안도인 캐스터가 말씀해주신 대로 창원과 시흥 1, 2위 팀이 승리를 거두지 못했거든요. 네. 여기서 승리를 거둬야만 조금 1위와 2위 차이의 승점 차를 좁힐 수가 있을 겁니다. 높게 띄웠습니다. 장영우의 스로인. 지금 양 팀이 공수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은 이 체력적인 소모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시간대가 찾아오고 있거든요. 네. 구대엽이 끊어냈습니다. 반면에 이 파주는 교체 카드를 한 장밖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은 시간에 어떤 선수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파주의 공격 컨셉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파주 벤치에는 브루노, 안유준 그리고 유신과 같은 선수들이 공격 자원으로 대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공이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류승범이 뛰기 시작합니다. 류승범 낮게 자, 깔아줍니다. 네. 아하. 지금 마지막에 약간은 힘이 조금 빠진 것 같아요. 네. 오늘 류승범 선수가 상당히 많이 뛰었거든요. 네. 왼쪽 윙백으로서 공격과 수비 모두를 겸비를 하고 있는 류승범 선수고 지금도 순간적으로 왼쪽 측면에 공간이 나다 보니까 류승범 선수도 스프린트를 가져갔던 장면이거든요. 저런 장면들이 이 남은 시간에 양팀 모두에게 조금씩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엽. 역시 브루노 선수가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앞쪽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정호영. 정호영. 네. 이번에도 김성환입니다. 김성환과 카를로스의 이 호흡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도 카를로스가 1차적인 수비가 되지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또 김성환 선수가 어느새 커버를 해주는 장면이거든요. 왼쪽에서 코너킥. 오늘 상당히 날카로운 킥감을 보여주고 있는 이상엽 선수가 또 한 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체 투입이 진행이 되는군요. 성정윤 선수가 벤치로 물러나고 브루노 선수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성정윤 선수가 오른쪽 윙어로 출전을 했습니다만 오늘 그렇게 이 돌파를 할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올려줍니다. 반대편 길게 갔어요. 잡아놨습니다. 슈팅! 자. 높게 떴습니다. 쫓아가는 브루노. 건드려냈어요. 네. 브루노 선수도 투입이 된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13라운드에 득점을 기록했거든요. 그렇죠. 또 나올 때마다 강렬한 임팩트를 보여줄 수가 있는 선수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 센터포워드 자원이긴 합니다만 오늘 경기 이 김도현 선수가 이 중앙 공격수로 출전을 하는 경기에서는 왼쪽과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윙어로서도 활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엽 한 템포 늦춰갑니다. 이인규의 압박. 박민성 골키퍼 전방으로 보내줍니다. 브루노 카를로스 헤더. 류승범이 따냈습니다. 류승범 뒤쪽으로. 네, 그리고 지금 위치를 보게 된다면 파주는 브루노와 김도윤 이 투톱 체제를 유지를 할 것으로 보여요. 네. 자, 여기에서는 김승호 선수가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원 선수에게 구두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파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리한 반칙이었습니다. 네. 이준원 선수가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경기에서 많이 보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쏠쏠하게 활약을 해줄 수가 있는 선수거든요. 네. 중앙 쪽에서 워낙에 쓸어주는 역할을 잘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김민식이 왼쪽으로 전달합니다. 김성주. 자, 박우정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되고 나서 박우정 선수의 그렇게 모습이 많이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측면 쪽에서 박우정 선수가 볼을 잡게 된다면 바로 이 파주의 수비진들이 압박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우정 선수에게 후반전 조금 많은 찬스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돌려줍니다. 구대엽. 브루노의 압박. 김성조가 침착하게 내줍니다. 네, 대각선 방향 길게 뽑아주고요. 자, 202 연결이 김성환. 브루노를 투입하게 된 거는 어쨌든 이 공격 숫자를 늘리면서 골을 노리는 전술적인 선택도 있겠습니다만 네, 파주의 이 강한 전방 압박을 유지하려는 의도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전우람 선수가 뒤쪽에서 강한 태클이 들어갔고요. 네, 경고 카드가 주어집니다. 자, 지금 뒤쪽에서 조금은 태클 타이밍이 늦었죠. 네. 문진용과 전우람 선수가 경고 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장영우 돌파 시도. 전우람이 네. 막아냈습니다. 지금은 장영우 선수의 반칙을 먼저 선언을 했습니다. 네. 양 팀이 오늘 이 백스리의 양쪽 스토퍼들이 굉장히 대인 방어 능력이 좋고요. 네. 좀처럼 1대1 상황에서 돌파를 허용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우람 선수와 그리고 화성FC에서는 김성환 선수고요. 네, 그만큼 양 팀이 이번 시즌 정말 수비 쪽에 많은 공을 들였다는 것이 오늘 경기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네. 자, 박스 안쪽입니다. 브루노 쪽입니다. 브루노.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수비가 강하면 지진 않는다. 네, 그렇죠. 네. 김승호 끊어냈습니다. 자, 지금 나왔습니다. 정호영의 슈팅 굴절. 이상엽 반대편으로 길게 갑니다. 자, 두 선수의 경합이 있었는데요. 어우, 자, 뒤쪽에서 강한 태클이 들어갔습니다. 공격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반대편 뛰는 선수가 있습니다. 띄워보냅니다. 아하. 카를로스 다시 한번 붙여주는데요. 자, 양 팀이 이 빈 공간 하나만 노출하게 된다면 정말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김민식. 이인규 넘어집니다. 반칙이 네. 선언됐습니다. 자, 이인규 선수가 정말 영리하게 반칙을 얻어냈고요. 네. 시즌 초반에는 윙어로 활약을 했습니다만 중반으로 갈수록 약간 중앙 쪽으로 포스트 플레이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성환 선수는 직전 과정 이인규 선수에게 들어갔던 그 반칙이 문진용 선수가 들어갔었거든요. 네, 경고 카드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어필을 가져갔습니다. 또 그런 어필 와중에 양 팀의 또 신경전이 무르익고 있고요. 네. 박민성 골키퍼가 벽의 위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거리가 있습니다만 또 충분히 슈팅까지 가져갈 수가 있는 위치입니다. 네.
김민식 선수가 이 위치보다는 조금 앞쪽이지만 중거리 슛을 기록을 했거든요. 네. 김성주가 준비합니다. 띄워 보냅니다. 박스 안쪽. 태클. 역습이에요. 역습입니다. 브루노가 갑니다. 자, 수비 숫자 얼거 없어요. 공격 숫자 3명, 수비 숫자 4명. 가운데 연결이 됐습니다. 아하, 네. 짧습니다. 지금은 브루노의 일단은 첫 번째 패스가 약간은 아쉬움이 남고요. 네. 자 골키퍼 네.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는 전우람 선수가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자, 지금 양 팀이 정말 이 한 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있어요. 네. 이제는 집중력이 요구가 되는 시간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경기는 이렇게 무승부를 거두는 것보다 반드시 이기겠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수비보다는 공격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는 양 팀입니다. 네. 이번 라운드 가장 마지막 시간에 펼쳐지고 있는 경기가 바로 이 경기거든요. 네.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또 상위권 순위가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경쟁팀, 이 두 팀의 경쟁팀이라고 할 수 있는 팀들이 또 지거나 비겼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늘 경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브루노 박스 안쪽입니다. 자, 넘어졌지만 길게 걷어냈습니다. 자, 브루노 선수가 투입되고 나서 조금 더 높은 공을 통해서 안쪽으로 투입하는 공격이 많아지고 있는 파주고요. 네. 자, 이은노 감독은 대기심에게 밀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또 어필을 가져갔고요. 다시 한번 공간입니다. 김도윤, 카를로스가 네. 끊어냈습니다. 자, 오늘 김도윤 선수가 김성환 선수와 카를로스에게 자, 일단 기회가 왔습니다. 브루노예요. 브루노 슛! 벗어납니다.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브루노. 지금 옆에 동료가 3명이나 있었거든요. 네. 물론 슈팅을 하지 해도 되는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파주 입장으로서 너무나도 아쉬운 찬스였습니다. 자, 일단 동료 선수들에게 미안하다라는 제스처를 보였던 브루노 선수인데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그렇죠. 지금 양옆으로 모두 선택지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파주가 화성의 빌드업을 1차적으로 빠르게 전방 압박을 통해서 탈취를 했고 그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찬스가 났던 상황인데 네. 두고두고 브루노 입장 그리고 파주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류승범 선수에게 반칙이 주어졌고요. 자, 두고두고 아쉬울 수밖에 없는 브루노 선수와 그리고 이은노 감독인데요. 네. 정말 앞선 장면에서는 이 수비 숫자보다 공격 숫자가 많았거든요. 네. 김성주가 준비합니다. 자, 이렇게 또 후반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화성FC 높이가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세트피스 기회가 또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김성주, 브루노 맞았어요. 일단 브루노가 들어오면서 파주시민 축구단의 공격이 한층 다양해졌습니다. 네. 또 김도윤 선수와 브루노 선수 두 선수가 모두 피지컬이 좋고 싸워줄 수가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화성 입장으로서는 조금 더 부담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인규 돌파 시도 넘어집니다. 반칙이 네. 선언됐습니다. 이인규 선수가 체구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밸런스 자체가 좋기 때문에 네. 이렇게 상대 수비수가 달라붙었을 때도 충분히 버티면서 공격권을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위치에서 반칙을 얻어낸다는 것은 기회로도 이어질 수 있겠고요. 또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세트피스 하나하나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구대엽과 카를로스가 버티고 있는 중앙 쪽 라인. 역시나 김성환 선수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키커는 공용훈과 김성주. 자, 공영훈이 차게 된다면 오른발로 감아서 붙여주는 선택을 할 것 같고요. 네. 김성주도 마찬가지로 이 왼발 킥을 통해서 날카로운 킥을 보여줄 수가 있는 선수입니다. 긴밀하게 두 선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사인을 보냈어요. 공용훈 올려줍니다. 자, 뒤쪽에서 잡아놓고 나왔는데요! 슈팅! 네. 막아냅니다. 온몸으로 막아냅니다. 자, 그리고 파주의 역습 기회. 올라갑니다. 공격 잘 숫자 나왔습니다. 5명입니다. 반대편 꺾어줍니다. 지금 자, 연결됐어요. 브루노! 막힙니다.
결정적인 기회를 와. 놓칩니다. 파주 시민축구단. 지금 화성이 공격이 무산되고 나서 곧바로 파주의 정확한 속공이 연결이 됐거든요. 네, 브루노까지 연결이 됐습니다만 브루노도 이번에 해결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 모두 분명히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 여기서 일단은 몸을 날리는 수비를 통해서 파주가 막아냈고 네. 역습 한 방이 굉장히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브루노를 정확하게 바라봤군요. 여기서 터치도 나쁘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이 화성의 슈퍼 태클이 있었습니다. 자, 브루노 선수가 조금 더 빠른 타이밍의 슈팅을 가져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자, 앞선 장면에서 조금 마음의 짐이 있는 건가요? 네. 브루노 선수가 이번에도 찬스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자, 김성환 선수가 경고 카드를 받았습니다. 화성 FC 김성환 선수고요. 이번에는 김도윤 선수가 이겼습니다. 파주 입장으로서는 정말 결정력에 대한 아쉬움이 두고두고 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충분히 이 점수보다는 더 많은 득점을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화성 FC도 분명히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파주 시민축구단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상엽 올려줍니다. 헤더 높게 떴어요. 박스 안쪽 쳐냈습니다.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자, 지금 감각적인 백헤더였는데 네. 저런 헤더가 오히려 더 맞기가 까다롭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김준영 선수가 안전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김진영 선수도 이미 나갔다라고 한 차례 어필을 가져갔는데요. 손가락 2개를 펼쳤고 다시 한번 1개를 펼쳤던 정호영 선수입니다. 올려줍니다. 김성환. 이번에는 화성 FC의 역습 빠져나갔습니다. 기회입니다. 끊어냈습니다. 자, 양팀 모두 라인을 굉장히 높게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돌아 나오게 된다면 찬스가 연결될 수가 있어요. 자, 앞쪽 공간인데요. 아하, 길었습니다. 김도윤이 받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군요. 네. 워낙에 이제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선수들이 조금 더 안쪽으로 밀집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펼쳐서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수들 이 경기 휘슬이 종료되는 휘슬이 울리게 된다면 정말 그라운드에 다 네.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오늘 경기 굉장히 또 에너지 레벨을 높게 가져가고 있는 양 팀이고요. 박민선이 빠르게 전달합니다. 한 번에 가요? 카를로스가 침착하게 네. 내줬습니다. 지금도 이 강한 슈팅 킥이었는데 침착하게 수비가 돋보였네요. 이번에는 화성 FC의 기회입니다. 장영우 올라와 있습니다. 김승호 선수군요. 김승호 2명 사이 빠져나왔어요. 김승호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아하, 골킥으로 이어지는군요. 네, 지금 김승호 선수가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김승우 선수도 코너킥인 줄 알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일단 주심은 골킥을 선언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에서 네. 자, 이준원 선수와의 경합이었거든요. 지금 이 각도에서는 정확한 판단은 사실은 어렵습니다만 주심의 판단으로는 마지막 순간에 김승우 선수의 발에 맞고 나갔다고 판정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반칙 선언됐습니다. 정말 오늘 양 팀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았거든요. 파주 시민 축구단은 3명의 교체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종성과 서보일, 유신이 한꺼번에 투입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총공세입니다. 네. 자, 지금 전우람 선수도 벤치로 물러나고요. 네. 김도현 선수도 벤치로 물러납니다. 일단 유신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제공권을 활용을 하겠죠. 네. 유신과 서보일 그리고 박종성 선수까지 투입을 하면서 제공권을 강화하고 있는 이은호 감독이고요. 네. 공을 살려냈습니다. 박우정 크로스 올라갑니다. 뒤쪽으로 갑니다. 헤더. 계속되는 화성의 공격. 자, 이제 파주는 최대한 앞쪽으로 붙여주면서 공격을 노릴 것이고
또 흘러나온 볼에서도 최대한 프리킥 찬스를 만들어내서 세트피스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네. 양 팀의 전후반이 모두 흘러갔고 이제는 추가 시간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네, 반면에 이 화성은 이 파주의 깨진 밸런스를 노려야겠고요. 네. 그대로 뒤쪽으로 흘러가면서 잡아냈습니다. 양 팀에게 주어진 추가 시간 2분입니다. 2분이면 충분히 양 팀 모두 공격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역시 유신 쪽인데요. 헤더 끊어냈어요. 자, 찬스입니다. 서보일이 갑니다. 서보일 오른쪽으로 김성환 다시 한번 전달. 이준원 조금 짧은데요. 네. 태클 넘어졌다. 일어납니다. 정말 오늘 경기 저런 움직임 하나하나 속에서 선수들이 얼마나 경기를 간절하게 치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네, 넘어지자마자 바로 공을 주시했거든요. 추가 시간 2분 가운데 이제는 절반이 흘러갔습니다. 자, 이 장면인데요. 네. 박우정 선수. 선수들도 이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이제 리그 막 반환점을 돌기 직전 아닙니까? 네. 선수들이 이번 시즌 후반기를 맞기 위해서 좋은 분위기로 가져갈 수가 있는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양팀 선수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브루노가 띄워줍니다. 조금 길었는데요. 이상엽. 다시 한번 브루노. 내줍니다. 가운데. 이상엽. 돌아섰습니다. 서보일. 굴절이 됐습니다. 공의 주인. 일단은 유신이 떨궈 놨고요. 이상엽. 추가 시간 모두 다 흘러갔습니다. 이제 붙여줘야 됩니다. 이상엽. 네. 자, 이렇게 양 팀의 15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 리그 15라운드 화성FC와 파주시민축구단의 경기 최종 스코어 1대1 승점 1점씩을 나란히 갖게 됩니다. 양팀 모두 만족할 만한 승점은 아닐 겁니다. 네. 하지만 오늘 경기 양팀이 보여줬던 이 경기력 그리고 골 장면 하나하나에서도 오늘 경기 그리고 이번 시즌 양팀이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팀인지 클래스를 보여줬던 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팀 모두 무패 행진을 한 경기 더 늘려가게 됐습니다. 네, 양팀 모두 패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야겠고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렇게 되면서 화성 같은 경우에는 8경기 무패 행진 그리고 파주시민축구단도 6경기 무패 그리고 원정에서의 무패 행진도 이어갈 수가 있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양 팀 모두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다는 소식과 함께 모든 중계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현기 해설위원 그리고 저는 캐스터 안동익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